안녕하십니까. 황성훈 선생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집에서 여러분들 뭘 공부해야 될까 많이 고민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이번 주 주말까지 학원을 아예 못 가잖아요. 모든 학원을 못 가기 때문에, 자, 학습을 뭔가 방향성도 있고 공부를 놓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메이비 과제 매일 저희가 해설 강의를 30분 정도 잘라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통일하기 위해서 오늘은 어디를 해설할 거냐면 3주 1일차를 여러분들 해설할 겁니다. 자, 3주 1일차를 여러분들 뭐냐면 지금 영상 바로 보지 마시고요. 영상을 끄고 우선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으시고 같이 해설 강의를 보시면서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같이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매일 5시 전까지 여러분들 뭐냐면 해설 강의를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3주 1일이고요. 내일은 3주 2일이고요. 그 다음은 3주 3일. 이렇게 올려드릴 테니까 매일 문제를 푸시고, 그 다음에 문제가 어렵다면 해설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만약에 메이비 책을 우리가 뭐냐면 못 받은 친구들도 좀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은 학원으로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연락을 주시면 제가 차를 타고 우체통에다가 가서 우체통에다 꽂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냥 뭐 부담 없이 연락해 주세요. 알겠죠? 저도 지금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학원에 살 일 없어요. 그리고 갖다 주는 건 일도 아니니까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고3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왜 자꾸 쓸데없는 일을 하세요? 라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저도 답답해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답답한데, 이렇게 답답하고 고민되고 뭘 해야 될지 모를 때는 뭐냐면 뭐든지 열심히 하는 게 뭐냐면 해결책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많이 답답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뭐든 열심히 하세요. 지금 당장 책 펴놓고 뭐래도 공부하세요. 그게 바로 해결책입니다. 저희가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달라질까요? 안 달라져요. 안 달라집니다. 그냥 주어진 상황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 거기서 해결책이 등장하겠죠. 자, 아무튼 여러분들 3주 1일차 같이 한번 해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요, 오늘 문제는 제가 만약에 지문 자체가 어려우면 문제 설명을 좀 길게 하고요. 문제가 좀 간단하면 여러분들 뭐 하냐면, 간단하면 지문만 설명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한번 봅시다. 안전자산인 줄 알았던 금값이 곰두박질. 와, 이건 배경지식으로도 우리가 넓혀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생 살아가는데. 제가 며칠 전에요, 얼마 전에 금값이 뭔가 굉장히 폭등했다라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뉴스를 보니까,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코로나 사태 이후 뭐냐면 금값이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느 순간 금값이 막 이렇게 떨어지고 있길래, 이제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자, 아무튼 금값은 우리가 현재 상황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결이 있으니까 어떤 연결관계가 있는지, 상관관계가 있는지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근데 마스크 뺄게요, 진짜. 이거 저 학원에 저밖에 없습니다. 학원에 저밖에 없으니까 그냥 마스크 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첫 번째 문단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금은 화폐가 갖춰야 될 속성들을 모두 갖추고 있는 특별한 재화이다. 자, 오케이. 그러면 화폐의 속성이 뭔지 궁금해지는데요. 자, 화폐가 되려면 희귀해야 되고, 그래요.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희소성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도 줄어들거나 없어지지 않는 뭐가 있어야 돼요? 내구성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네요. 화폐의 기능을 갖추려면 이 기능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자, 또한 쉽게 할 수 있고, 휴대할 수 있고, 휴대성이 있어야 되고요. 자, 작은 조각으로 나눌 수도 있어야 된다. 네 번째 조건이네요. 즉, 오케이. 화폐가 가져야 될 속성 네 가지를 이야기하네요. 자, 이런 특징을 가진 금은 고대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무슨 역할을 해왔다? 화폐의 역할을 해왔다. 촬영 눌린 거죠? 큰일 날 뻔했네. 자, 그 다음에 가볼게요. 금화 대신 지폐의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지폐의 사용이 널리 퍼지면서, 이렇게. 자, 금본위 제도가 통화 체계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라고 돼 있어요. 금화 대신에 지폐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널리 쓰이면서 금본위제가 통화 체계의 중심으로 자리 잡혔다. 자, 오케이. 그 무슨 말인가? 금본위제가 궁금한데요. 비문학 같은 경우는 뭐냐면 궁금해지면 다 설명해 줍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금본위제는 금을 기준으로 삼아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화폐의 가치를 뭐하는 거다? 고정시킨다. 자, 오케이. 자, 머릿속에 정리하자. 금본위제는 금을 기준으로 해서 화폐의 가치를 고정시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볼게요. 1914년까지 세계 경제의 주요 통화는 모두 금본위제에 기반하고 있었다. 즉 금을 바탕으로 화폐의 가치를 고정시켰다. 이해되셨나요?
자, 혹시 이해를 못했을까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번 가보자. 영국에서 1파운드는 곡시가 113개의 무게의 금의 가치를 갖는 것으로 정의되었다. 다시 한번 정리하네요. 자, 금의 무게를 통해서 화폐의 가치가 고정됐네요. 자, 미국은 1달러에는 곡시가 23.22 무게의 금으로 정의되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죠. 금을 기준으로 화폐의 가치를 고정시켰다는 걸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자, 금본위제는 중앙은행이 보유한 금의 양에 따라서 국가 경제에 유통되는 통화량이, 자, 통화량, 자, 이런 거에서 어휘 막히면 여러분들 버벅됩니다. 자, 화폐의 뭐죠? 총량을 이야기하는 거죠. 총량을 이야기하죠. 총량. 오케이, 미안해요. 자, 통화량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위험을 제거하는 장점이 있었다. 자, 금본위제도에 뭐가 있었어? 장점이 있었어. 하지만 중앙은행이 충분한 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필요한 통화량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금이 없어요. 화폐를 찍어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화량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디플레이션을 발행하는 부작용도 있었다라는 뭐도 제시하고 있습니까? 단점 제시하죠. 금본위제의 장점은요. 뭐가 일어나지 않아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아요. 자, 오케이. 인플레이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개념 간단하게 설명해 합시다. 물가가 뭐 하는 거죠? 폭등하는 거죠. 미안해요. 물가가 올라가는 거죠. 자, 근데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디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물가가 뭐 하는 거죠? 떨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디플레이션이죠. 자, 오케이. 배경 지식으로 넓혀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볼게요. 자, 이과 애들이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이런 거 잘 몰라갖고 지문 읽다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친구들 많던데. 자, 근데 비문학 읽으면서 여러분들 배경 지식 넓혀주세요. 이렇게. 자, 가볼게요. 자, 그런데 금본위제는 1차 세계대전의 기점으로 무너지게 된다. 전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화폐 각국의 화폐 발행이 급격하게 늘어난 겁니다. 자, 금본위제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머릿속에 정리해 봅시다. 자, 갖고 있는 금은 일정한데 뭐 하냐면 화폐량만 계속 증가시킨 거죠.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금보다 화폐량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자,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규칙이 우리가 금본위제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종전 후 전쟁 이후 영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금본위제로 회귀 다시 돌아갔지만 1929년 대공황으로 금본위제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자, 2차 세계대전 끝날 무렵인 1944년 오랜 협상 끝에 금달러 본위제라고 불리는 금달러 본위제라는 뭐가 새로운 국제통화체계인 브레턴 우주체계가 탄생했다. 브레턴 우주체계 금달러 본위제가 되겠죠. 오케이, 이해되셨나요? 자, 오케이. 아무튼 금본위제가 흔들리니까 새로운 체제가 등장했죠. 이는 금 1온스에 35달러로 금의 가격을 고정시키고 다른 나라의 환율은 기축통화인 거 기축통화 별표 하나 칠게요. 자, 기축통화라는 거 여러분들 볼까? 금융거래에서 기본이 되는 통화입니다. 금융거래할 때 기본이 되는 통화입니다. 기준이 되는 통화, 화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 현재에서 뭐가 될까요? 달러가 되겠죠. 달러예요. 기축통화. 알겠죠? 자, 이런 배경지식 자꾸 넓혀주셔야 돼요. 자, 기축통화의 미국 달러에 대해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할 의무를 지우는 체제였다. 브리턴 우주체계가 완전히 해체되는 1970년대 금융가치의 척도이자 대외 준비 자산의 기능을 담당했던 세계 경제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자, 좋아요. 자,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자, 금은 석유, 곡물과 같은 다른 자산과 달리 생산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지 않습니다. 왜? 금이 뭔가 보고 있다고 해서 뭔가 새로운 것이 산출되진 않잖아요. 이자나 배당을 받을 수 없다. 자, 금 은행에 맡겼다고 해서 이자 주지 않거든요. 전 세계에 존재하는 금의 10% 정도만은 산업적 목표로 용도로 이용될 뿐 나머지 중앙은행이나 가정금고 속에 보관되죠. 자, 재무이론에서 자산 가격은 자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미래 현금의 현재 가치지만 금은 가격을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케이. 즉, 금을 통해서 무엇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자나 배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오케이. 금은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가볼게요. 세계 경제가 혼란해져 기존의 통화 가치를 믿을 수 없을 때, 사람들은 금을 통해 자신의 재산을 뭐 하려고 하죠? 보존하려고 합니다. 이해됐다. 자, 코로나로 경제적 위기가 왔을 때 왜 금값이 올라갔냐?
즉 어때? 사회가 혼란해지면 사람들은 금을 통해 재산을 보존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때? 혼란해지면 금에 대한 소유가 늘어납니다. 수요죠. 미안해요.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뭐다? 금의 가치가 올라가게 된다는 거겠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그래서 사회가 혼란해지거나 오일쇼 끝에처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사회가 혼란해지며 금값이 가파르게 오르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2001년 9.11 테러가 있을 때도 금값이 뭐였어요? 상승했고, 그치? 혼란해지니까 금값이 상승했죠. 글로벌 금융위기도 세계 경제가 위축된 시기에 금값이 뭐였죠? 역대 최고 수준으로 보였다는 사실이 이를 말해줍니다. 자, 참고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금값 최고로 올라갔다 합니다. 자, 오케이. 한편 위기가 안정화되면서 금값이 급격하게 제자리를 찾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금값이 올라가다 이렇게 떨어졌다고요. 근데 코로나 끝나나 했더니 다시 올라간다고. 자, 아무튼 자, 위기가 안정화되면 금값이 급격하게 제자리를 찾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금값의 급격한 하락은 세계 경제의 침체와 위기로부터 벗어나고 있다는 뭐다? 희망적인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 와, 금값 하락하는 게 오히려 뭐냐면 우리 경제의 희망적인 신호라고 할 수 있네요. 알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경제가 뭔가 위기가 오면 뭐다? 금값은 올라갑니다. 하지만 경제가 안정이 되면서 금값은 다시 뭐 한다고 얘기합니까?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정리해봤습니다. 내용 어렵지 않죠? 자, 내용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케이. 자, 뒤에 정답 한번 체크해봅시다. 자, 1번 문제 어렵지 않을 거예요. 정답 1번이죠. 1차 세계대전 이후 인해 브레턴 우주체계의 적용이 지연되었다. 지연이라는 것은 뭐죠? 시간이 늦추어진다는 거죠. 늦추어진다는 거 아니죠. 잘못됐죠. 자, 2차 세계대전으로 브레턴 우주체계에 적용되었죠. 체제가 적용되었죠. 자, 오케이. 그렇게 되면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 된다. 라는 거 기억 좀 해두시면 되겠네요. 자, 2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보실 필요도 없어요. 굉장히 단순하죠. 자, 계속 금값이 올라갔다가 요길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하락했네요. 뭔가 경제가 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위기였다가 그 다음에 다시 뭐 하냐면 안정세로 돌아서면서 하락한 것 같습니다. 자, 오케이. 뭐 정답 바로 갑시다. 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하자. 자, 4번 문제 가볼게요. 가와 나를 통해서 기존의 통화 가치를 믿을 수 없는 경우 금값이 지속적으로 뭐하다? 하락하는 게 아니라 금값이 뭐하죠? 상승하죠. 자, 사회가 불안정해질수록 뭐다? 금값은 올라간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 몇 번이다? 4번이 된다라는 거 기억 좀 해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도 좀 이해되셨을 것 같아요. 지금은 좀 꼼꼼하게 좀 정리해드려서. 자, 3번의 정답이 몇 번이냐면 5번이죠. 자, 금 보유량은 그대로인데 통화량이 늘어나 이전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화폐를 금으로 바꿔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오케이. 금 보유량은 그대로인데 뭐냐면 화폐량이 증가해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혼란이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누가 왔나?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정리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거 4번의 어휘 문제니까 정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겠죠? 자, 여러분들 원상태를 회복하다 라는 뜻을 찾으면 될 겁니다. 원상태를 회복하다. 정답 3번이었습니다. 자, 어렵진 않습니다.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자, 그 다음에 97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97페이지. 자, 오케이. 유충렬 전이네요. 유충렬 전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유충렬전. 자,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내용 서술상 특징이죠. 배경묘사, 대화, 시대적 특성, 정기적 요소, 그 다음에 특정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요. 여러분도 한번 이런 문제는 주목하실 필요가 있죠. A와 B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거 어떻게 읽을래요? 다 읽을래요? 다 읽고 풀래요? 바보죠. 다 읽고 풀면 여러분도 어떻게 갈 겁니까? A 또 읽고 있을걸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순간 B 또 읽고 있을걸요? 다 읽고 풀지 마세요. 그냥 읽어가면서 A 나왔을 때 읽은 다음에 바로 푸세요. 알겠죠? 자, 여러분들 뭐 이런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푼다라는 거 뭐 어떤 게 좋냐면 문제 푸는 속도가 빨라져요. 그런 게 스킬입니다. 그런 게 스킬이에요. 자, 그러니까 얘 같은 거 읽어가시면서 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뭡니까? 전체적인 줄거리 설명해 줍니다. 와우, 되게 좋네요. 그럼 이런 거 줄거리 설명해 준다는 건 여러분들 뭘까요? 미리 읽을까요? 아니면 다 읽고 읽을까요? 미리 읽어두면 여러분들 뭐예요? 지문 이해가 빨라져요. 미리 읽고 가는 게 좋아요. 자, 가볼게요. 원수가 적의 선봉을 치다가 함정이 빠졌다. 적들과 다시 맞선 원수가 안개에 가려워 보이지 않는다. 위기에 처했네요. 원수가 적진으로 적들을 물리쳤다. 위기 극복했네요. 정한담의 명령으로 유심히 끌고 갔다. 유심히 끌려갔네요. 자, 오케이. 아무튼 이 내용이네요.
자, 그러면요. 한번 지문 읽어봅시다. 자, 오케이. 앞으로 넘어가 볼게. 자.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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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걱. 지금 몇 시야? 3시네. 자, 오늘 촬영만 5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5개. 5개. 공부하자. 선생님한테 이런 거 찍어서 올린다고 자꾸 선생님 쓸데없는 짓 한다고 얘기하지 말고. 알겠지? 공부하자고. 우리 아들 왔다. 놀러 왔답니다. 자, 오케이. 우리 아들도 학원 못 가갖고 뭐 집에서 놀 바에는 학원 나와서 공부하라고 그랬어. 자, 이따 국어 문제 봐줘야 돼. 알겠지? 야, 초등학교 국어 되게 어려워. 진짜 어려워. 자, 니네 높임법 있잖아. 우리 중간고사 때 봤던 거. 자, 오케이. 니네 2학기 중간고사 해볼거. 우리 아들 배우고 있어, 그거. 초등학교 3학년인데. 자, 아무튼 좋아. 자, 시작해볼까? 자, 명나라 때 충신, 유심은 간신, 정한다. 나쁜 새끼죠. 유심, 동그라미죠. 자, 충신, 간신 나왔습니다. 둘 사이 뭐가 나타날 겁니까? 갈등관계 형성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자. 남적이 쳐들어오면, 오케이. 남적이 쳐들어온다. 자, 얘들아, 나라 이름에서 적자 들어갔어? 오랑캐야. 맞지? 자, 오케이. 나라 이름에 적 들어갔어. 오랑캐야. 나쁜 나라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 선생님이 뭐 가르쳤어? 번 들어가 있어. 나쁜 나라야. 오랑캐 번. 오케이. 괜찮니? 자, 오케이. 자, 이런 단어 있으면 여러분들 좀 힌트로 알고 하면 좋겠죠? 남적이 쳐들어오자. 정한다는 남적이 뭐 해버립니까? 항복해버려요. 나쁜 나라인데 항복해버려요. 자, 유교 사회에서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쵸? 자, 그리고 오히려 그들의 선봉장이 되어 명나라를 쳐들어옵니다. 유심의 아들은 충렬의 원수가 되어 천자를 구하기 위해 정한당과 맞섭니다. 그치? 갈신배와 맞서는 충렬은 당연히 뭐 할까? 이 작품의 영웅이 되겠죠. 자, 가보도록 할게요. 이때 원수가 의기양양하여 진지 앞에 횡행하다가 부르는 소리 듣고 출전하여 얼마 안 되어 거의 잡게 되었다. 적을 거의 잡게 되었다. 적진이 또한 꽹가리를 쳐 거주건을 이긴 김에 계속 쫓아가 바로 적진 선봉을 헤쳐 달려들었다. 오케이. 보통 이렇게 해서 막 이긴 김에 막 계속 쫓아가다가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많죠. 장대에서 북소리가 나면 난데없이 안개가 사면에 가득하고 적장은 간데없고 음풍이 음산한 바람이 소소히 불고 소소히 쓸쓸하게 불며. 자, 오케이. 음풍이 음산한 바람이 쓸쓸하게 불며 한설 차가운 눈이 분분한데 지척을 모르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오케이.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줌으로써 우리 주인공이 무슨 상황에 처했다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위기에 빠졌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오케이. 좋아. 그 다음에 가볼게. 얘들아, 여기 밑줄 쳐. 가련하다. 적장에 빠져 함정에 들었으니 명제, 경각이라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라 밑줄 쭉. 자, 얘들아, 가련하다.